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죠. 네, 어떤 장면이죠? 그 국제선 비행기 화물칸이나 아니면 뭐 진짜 상황이 급박하면 여객기 빈 공간 한 구석에 엄청나게 무겁고 큰 그 구리판 롤이 실려가는 장면이요. 아, 구리판을 비행기에 태운다고요? 네, 맞아요. 승객이나 값비싼 첨단 반도체 칩이 아니라 그냥 공사장에 있을 법한 그 투박한 쇳덩어리들이 수천만 원의 막대한 항공 운임료를 지불하면서 바다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와, 듣기만 해도 진짜 비효율의 극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 전 세계 IT 첨단 기업들이 이 구리판을 제때 구하지 못해서 말 그대로 벼랑 끝 패닉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크고 무거운 구리판을 비행기에 태운다는 건 비유하자면 그 집 지을 때 쓰는 시멘트 포대나 벽돌을 퍼스트 클래스에 태워서 나르는 격이잖아요. 아, 벽돌을 퍼스트 클래스에? 딱 맞는 비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바로 현재 글로벌 첨단 산업의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거든요. 흔히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컴퓨팅을 떠올리면 허공에 떠 있는 형체 없는 데이터나 경이로운 마법 같은 소프트웨어를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우아한 디지털 기술은 아주 거칠고 고전적인 물리적인 재료들 위해서만 돌아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이번 심층 분석의 핵심 주제가 바로 그 마법을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숨겨진 통로, 동박적층판입니다. 아, 동박적 층판. 업계에서는 보통 줄여서 CCL이라고 부르는 그거죠. 네, 맞아요. 쉽게 말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저렴판 위에 아주 얇은 구리판, 즉 동박을 샌드위치처럼 딱 붙여놓은 기초 소재인데요. 샌드위치처럼요. 네. 오늘 이 얇은 구리판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 AI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자율주행차 산업의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는지 그 기막힌 나비 효과를 전문가님과 함께 낱낱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기기를 뜯어보면 보통 초록색 기판이 나오잖아요. 네, 그 초록색 판이요. 그 기판 안에서 미세한 전자신호들이 눈썹 휘날리게 오고 가는 일정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역할이 바로 이 CCL이거든요. 아, 전자신호들의 고속도로군요. 맞아요. 이 고속도로가 없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적인 AI 칩을 만들어내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부터 한번 짚어보죠. 최근에 수도권에 있는 한 인쇄 회로 기판, 그러니까 PCB를 만드는 제조업체의 움직임을 보면 이 사태의 심각성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 업체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요? 이 회사가 기판을 만들기 위해서 대만의 주요 CCL 생산업체인 EMC랑 TUC라는 두 곳에 선발주를 넣었는데요. 그 물량이 자그마치 100억 원어치였습니다. 100억 원이요? 와, 그 회사의 평소 발주량이 어느 정도 규모인데요? 한 달에 보통 15억에서 20억 원어치의 CCL을 쓰는 곳이거든요. 세상에, 그럼 평소 사용량의 5배가 넘는 물량이네요. 네, 앞뒤 재지 않고 일단 5배 물량을 그냥 쓸어 담은 거예요. 이 회사를 20년 넘게 이끌어온 선전수전 다 겪은 대표조차도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CCL 재료 자체가 없어서 제품을 아예 못 만드는 상황은 처음 본다고 토로할 정도니까요. 20년 업력의 제조업체 대표가 이렇게 패닉 바잉을 할 정도면 진짜 시장에 물건이 없다는 공포심리가 극에 달았다는 뜻이네요. 그쵸. 정말 패닉 그 자체인 거죠. 사실 제조업에서 평소 5배 물량을 미리 사둔다는 건 현금 흐름이 막히거나 재고를 쌓아둘 창고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못 구하면 공장이 멈춘다는 생존의 위협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관세청 수입무역 통계의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이 공포가 단순한 엄살이 아니라는 게 딱 증명이 되더라고요. 아, 통계 수치가 어떻게 나왔나요? 지난 3월 CCL 수입 단가를 보니까 톤당 27,208달러를 기록했더라고요. 톤당 2만 달러를 넘었다고요? 네, 작년 같은 달 수입 단가가 11,880달러였으니까 1년 만에 무려 74.5%나 폭등한 겁니다. 와, 74.5% 폭등이요. 엄청나네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 이게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0년 이후로 수입 단가가 톤당 2만 달러를 돌파한 건 진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수출 단가는 어땠나요? 수출 단가도 마찬가지로 지난달 평균 3만 988달러를 찍으면서 1년 전보다 65.2% 급등했습니다. 방금 짚어주신 그 데이터가 사실 지금 사태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거든요. 이게 팬데믹 초기에 사람들이 마트에서 막 마스크나 휴지를 사재기 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 기업 간의 거래니까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B2B 생태계,
즉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 이런 식의 비상식적인 폭등이 일어난다는 건 글로벌 공급망에 아주 심각한 구조적 파열이 생겼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구조적 파열이요? 네, 단순히 일시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서 생긴 그런 쇼티지, 즉 공급 부족 현상이 아니에요. 그럼 일시적인 쇼티지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범용 부품 중심이던 시장 수요가 특정 고사양 프리미엄 부품 쪽으로 일시에 그것도 푸포수처럼 완전히 쏠려버린 겁니다. 아, 프리미엄 쪽으로 수요가 다 몰려버렸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프리미엄을 얹어서 더 지불하겠다고 외쳐도 전 세계 어느 창고를 뒤져봐도 가져올 수 있는 물리적인 재고 자체가 텅 비어버린 아주 극단적인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거죠. 하긴 재료비 오르는 속도를 보면 가격이 진짜 미친 듯이 뛰는 것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저희가 CCL이 도대체 뭘로 만들어지는지 그 제조 원가 구조를 한번 싹 해부해봤거든요. 오, 아주 좋은 접근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이 CCL을 우리가 자주 먹는 피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피자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피자의 가장 넓은 바닥을 차지하는 도우, 이게 바로 동박, 즉 굴인데요. 이게 전체 원가의 약 42%. 이건 치즈에 해당하는 게 수지인데요. 이게 26%,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감을 살려주는 토핑격인 유리섬유가 19%를 차지합니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러니까 피자 도우에 구리가 들어가고 그 위에 유리섬유 토핑을 수지라는 치즈로 단단하게 딱 굳혀서 얇고 평평한 판을 만드는 게 바로 CCL 공정이잖아요. 네, 딱 그 공정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뭔지 아시나요? 재료값이 다 올랐다는 건가요? 맞아요. 피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밀가루, 치즈, 토핑 가격이 전부 다 그것도 동시에 폭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전부 동시에요? 네, 최근 글로벌 구리 가격은 톤당 엄청난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유리섬유마저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원가 압박이 진짜 도미노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 중국의 CCL 선두 기업인 건도라는 회사의 움직임만 봐도 딱 알 수 있죠. 건도요? 거기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이 회사가 최근 FR-4 동박기판하고 반고체화 시트 가격을 즉시 10% 추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즉시 10%나요? 네, 근데 더 놀라우건 이게 올해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 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올해만 네 번째 인상이요? 네, 여기서 건도가 가격을 올린 제품들을 잠깐 부연 설명하자면요. FR-4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가장 표준적인 범용기판 소재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소재군요. 맞아요. 그리고 반고체화 시트는 업계에서 프리프레그라고 부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지랑 유리섬유를 섞어서 살짝 굳혀놓은 일종의 접착용층이에요. 네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범용 재료들마저 올해만 4번이나 가격이 올랐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정말 끕니다. 진짜 일본의 거대 소재 기업들은 아예 한술 더 뜨더라고요. 반도체 소재의 거인으로 불리는 레조낙이나 미쓰비시 가스화학 같은 기업들은 프리미엄 CCL이나 접착 시트 같은 고사양 소재 가격을 한 번에 30% 이상 전격적으로 인상해버렸어요. 한 번에 30%요? 와, 진짜 엄청난 폭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까 피자 재료 비유를 쓰긴 했지만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동박이나 수지, 유리섬유 같은 모든 재료가 동시에 씨가 마른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단순히 수요가 늘어놓은 거란 건 그냥 공장 아동률을 확 높이거나 교대 근무를 늘려서 생산량을 맞추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인공지능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 바로 엔비디아를 쳐다봐야 합니다. 엔비디아요? 네, 더 구체적으로는 엔비디아의 루빈 GPU 같은 아주 최신 AI 가속기의 등장이 이 전체 생태계의 팔을 근본적으로 뒤엎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새로운 AI 칩이 나왔다고 해서 그 밑단에 있는 피자 재료들이 다 부족해진다는 게 사실 선뜻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과거의 칩들이 일반 국도를 달리는 승용차였다면 지금의 최신 AI 칩들은 수백 대의 화물 트럭에 동시에 쏘아져 나오는 초대형 물류센터인 거예요. 아하, 화물 트럭 수백 대요. 네, 당연히 기존의 좁은 국도, 그러니까 일반 기판으로는 감당이 안 되겠죠. 네, 금방 꽉 막히겠죠. 그래서 최신 AI 칩을 품기 위해서는 기판의 면적 자체가 훨씬 넓어져야 하고 겹겹이 쌓아 올리는 층수도 기존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만 합니다. 데이터가 막 오갈 수 있는 8차선, 16차선 고속도로를 층층이 새로 지어줘야 하는 거죠. 기판의 면적이 넓어지고 층수가 높아진다면 당연히 똑같은 기판 한 장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동박이나 유리섬유의 절대적인 양이 몇 배로 확 늘어나겠네요? 맞습니다.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단순히 양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질적인 변화가 훨씬 더 치명적이거든요. 질적인 변화요? 어떤 측면에서요?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신호가 기판 안에서 초고속으로 움직일 때 정말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신호 손실입니다. 스모 손실이 일어나가 안 되는군요. 데이터가 가다가 흩어지거나 열로 변해서 중간에 사라져버리면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범용 기판에 쓰던 좀 저렴한 이글래스라는 유리 섬유를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이글래스를 못 쓰면 도대체 뭘 써야 하나요? 신호 손실을 극단적으로 막아주는 아주 고급 소재인 T글래스를 써야 합니다. 아, T글래스요? 네, 이글래스가 표면이 좀 울퉁불퉁해서 속도를 갉아먹는 비포장도로라면 T글래스는 데이터가 정말 미끄러지듯이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최고급 아스팔트라고 보시면 돼요. 와, 완전 최고급 소재네요. 그렇죠. 결국 기판의 덩치는 산만해졌는데 그 넓은 면적을 전부 이 비싼 T글래스가 들어간 프리미엄 CCL로 도배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이제야 퍼즐이 딱 맞춰지네요. 프리미엄 CCL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우주를 뚫고 폭발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 CCL을 구워내는 생산 라인의 캐파, 즉 물리적 한계치는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공장 라인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니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이 안 되는 범용 제품보다 마진이 훨씬 좋은 고부가 가치 프리미엄 제품 생산에 모든 라인을 집중하겠죠. 그렇죠. 돈이 되는 쪽을 먼저 돌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급 피자를 만드느라 일반 피자를 만들 재료랑 오븐마저 부족해지는, 말 그대로 전체 공급망의 밸런스가 완전히 박살나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너진 밸런스 속에서 어떤 기업은 쏟아지는 현금을 막 주워 담고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재료비 폭탄을 맞고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는 뜻이겠네요. 네, 시장의 양극화가 아주 심각해졌죠. 이 승자와 패자의 온도 차이가 수치로 보면 정말 극명하더라고요.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서 이 고부가가치 흐름을 딱 탄 수혜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은 진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자본시장은 언제나 가장 냉정하고 아주 빠르게 반응하니까요.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블랙웰에 프리미엄 CCL을 단독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두산의 주가를 보면 진짜 경이롭습니다. 2년 전만 해도 15만 2,300원 하던 주가가 무려 10였습니다. 와, 무려 10배 이상 뛴 거네요? 네, 10배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이 CCL을 받아서 최종 기판을 조립하는 제조업체인 삼성전기가 5.3배, 대덕전자가 4.8배 상승했습니다. 관련 업체들도 다 올랐군요. 심지어 대만유리나 더홍 같은 최상단 유리섬유 원재료 관련 주식들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랠리를 펼쳤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기업들의 면면을 딱 보면 이 CCL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아주 완벽하게 보입니다. 먹이사슬이 어떻게 연결되나요? 가장 기초가 되는 아주 얇은 동박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나 SK 넥실리스 같은 곳에서 뽑아냅니다. 네, 구리판을 뽑아내고 그럼 두산이나 LG화학 같은 기업들이 그 동박에다가 특수수지랑 유리섬유를 쫙 발라서 구워내가지고 CCL이라는 판을 완성하죠. 아하, 샌드위치를 만드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기나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이 그 판 위에 미세한 회로를 정교하게 그려놓고 칩을 딱 얹어서 최종 PCB를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네요. 이 수직 계열화된 생태계 안에서 프리미엄이라는 입장권을 쥔 기업들은 진짜 역사상 유례없는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축배를 드는 곳이 있다면 피눈물을 흘리는 곳도 분명히 있겠죠. 이 화려한 파티에서 소외된 범용기판 중심의 중소기업들의 현실은 그야말로 참혹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옛날에는 발주를 딱 넣으면 한 달이면 뚝딱 오던 기판 재료가 지금은 기본 6개월 이상 대기표를 뽑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이요? 와, 사업하는 입장에선 진짜 피가 마르겠네요. 그쵸. 심지어 오프닝에서 저희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어떻게든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바다로 띄우던 배 대신 항공 운송을 수소문하는 장비업체들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걸음 살짝 물러나서 깊게 생각해볼 시사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사점이요? 어떤 부분이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비행기에 막 태우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물류 비용이 발생한다는 걸 사실 누구보다 제일 잘 알거든요. 그쵸. 셈이 빠른 분들이니까요. 그런데도 왜 그런 비상식적인 비용 초과 지출을 굳이 감수하는 걸까요? 단순히 거래처와의 신뢰 문제나 계약 위반 벌금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훨씬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무서운 이유요? 지금의 글로벌 IT나 AI 생태계에서는 타임 투 마켓, 즉
제품을 시장이 원하는 완벽한 타이밍에 적시 출시하는 것의 가치가 그 어떤 물류비용 초과분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아,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완전 게임 오버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AI 경쟁은 진짜 하루 단위로 판이 막 바뀌거든요. 경쟁사보다 한 달 늦게 서버를 구축하거나 신제품을 내놓으면 단순히 우리 수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의 생존권 자체가 영원히 날아가 버립니다. 아, 생존의 문제군요. 네, 물류비로 수억 원을 생으로 손해보더라도 당장 기판을 빨리 만들어서 제품을 출시하는 게 유일하게 살 길인 거죠. 정말 절박하네요. 동시에 이는 이 생태계의 냉혹한 양극화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고부가가치 전환에 성공하지 못한 영세한 중소업체들은 재료 수급마저 후순위로 계속 밀리면서 결국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되는 아주 씁쓸한 현실인 거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이 숨막히는 지옥 같은 공급난의 출구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수요를 감당할 만큼 공장을 더 아주 많이 지어 올리는 수밖에 없겠죠? 네, 물리적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죠. 실제로 기업들은 이 병목을 뚫기 위해서 엄청난 자본을 쏟아부으며 미래를 향한 대규모 인프라 확장에 막 나서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캐파 전쟁, 즉 물리적인 생산 능력 확보 경쟁에 막이 본격적으로 오른 거네요. 맞아요. 제가 확인한 최신 투자 자료를 보니까 스케일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오, 투자가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되고 있나요? 두산이 최근 태국 사무파락한 주 방보 지역에 있는 아라야 산업단지에 대규모 신규 CCL 공장을 짓기로 확정했는데요. 투자 금액만 1,800억 원, 달러로는 약 1억 2,170만 달러에 달합니다. 1,800억 원이요? 네, 부지 규모도 7만 3천 제곱미터로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핵심 포인트는요. 왜 하필 태국이냐는 겁니다. 아, 입지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아라야 산업단지의 위치를 지도로 딱 짚어보면 이 투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물류 전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인데요? 이곳은 태국의 핵심 허브인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차로 불과 3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공항에서 30분이요. 진짜 가깝네요. 게다가 엄청난 물동량을 책임질 태국 최대의 심해항인 람차방 항구까지도 차로 1시간이면 바로 닿습니다. 와, 물류 이점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렇게 최상급의 물류 이점을 딱 갖춘 데다가 최근 동남아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IT 공급망의 최전선에 아주 튼튼한 베이스 캠프를 차린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까 엄청난 물량의 선발주를 받았다는 대만의 주력 공급사 EMC나 TUC 같은 곳들도 지금 부랴부랴 공장 증설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다들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 새로운 공장들에 들어갈 생산 기계랑 장비들 있잖아요. 네, 장비가 있어야 공장을 돌리니까요. 그 장비 업체들의 수주 잔고, 즉 밀려있는 예약 주문이 이미 2028년까지 아주 꽉꽉 차 있다고 합니다. 아, 2028년이요? 바로 그 2028년이라는 타임라인이 오늘 우리가 이 수많은 팩트들을 통해 도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잠깐만요. 장비 주문이 2028년까지 밀려있고 아까 말씀드린 두산의 태국 새 공장도 올해 부랴부랴 착공을 시작하지만 실제 양산 목표 시점은 2028년 하반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2028년 하반기요.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히 이런 합리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럼 앞으로 최소 2년에서 3년 동안은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가격 폭등과 부풍난이 전혀 진짜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인가? 하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이 꽉 막힌 병목이 탁 해소될 마법 같은 방법은 당장 없습니다. 와, 당분간은 답이 없다는 거군요. 네. 시장과 기업들이 2028년이라는 좀 먼 미래를 타겟으로 수천억 원의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요. 이미 하나의 명확한 시그널을 던져주는 거거든요. 어떤 시그널인가요? 글로벌 시장은 지금 이 극심한 공급 부족 현상을 단순한 일시적인 유행이나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 일시적 부족이 아니라면 영구적인 체질 변화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이것은 거대하고 장기적인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수천억 원의 자본이 이 특정한 물리적 소재 하나를 만들어내는 인프라에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수년간 확 묶여버리는 현상이잖아요. 네네. 이걸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AI 산업의 주도권 전쟁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
즉 넥스트 레벨로 넘어갔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레벨이 확 달라진 건가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빅테크 기업들의 AI 경쟁은 주로 소프트웨어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네, 뭐 챗 GPT 같은 거요. 그렇죠. 누가 더 파라미터가 많은 거대한 언어 모델을 훈련시킬까? 또 누가 더 똑똑하고 오차없는 알고리즘을 짤까? 하는 일종의 두뇌 싸움이었죠. 맞아요. 소프트웨어 개발 경쟁이 치열했죠. 하지만 이제 그 화려한 코드들의 전쟁은 물리적인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소프트웨어 모델을 멋지게 만들어도 그것을 물리적으로 구동시켜줄 하드웨어를 제때 찍어내지 못하면 그냥 무용지물이니까요. 하드웨어가 못 받쳐주면 소용이 없군요. 네. 그래서 결국 AI 시대의 진정한 승패는 이제 클라우드 위가 아니라 누가 가장 먼저 이 물리적 제조 역량을 독점적으로 딱 선점하느냐의 진흙탕 싸움으로 완전히 무대를 옮긴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방대한 데이터와 사실들이 결국 하나의 커다란 물줄기로 모인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네, 하나의 명확한 흐름이 있죠. 역사상 유례 없는 CCL 수입 단가 2만 달러 돌파, 무거운 쇳덩어리를 퍼스트 클래스에 태우는 그 비행기 배송의 절박함, 그리고 2028년을 바라보고 태국 앞바다에 꽂아 넣는 수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공장 증설까지. 네네. 이 모든 기현상들은 결국 눈부시게 빠른 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그것을 밑에서 받쳐주는 기초 소재의 물리적 공급 속도를 까마득히 추월해버리면서 발생한 아주 뼈아프고 거대한 성장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성장통은 먼 나라의 거대 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일상과도 연결이 되나요? 그럼요.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 아주 직결되어 있죠. 당장 다음 달에 나올 최신 스마트폰의 발열 제어 성능, 그리고 여러분이 업무에 쓰시는 놀랍도록 자연스러운 AI 비서 서비스의 반응 속도, 또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가족을 태우고 달리게 될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까지. 와, 진짜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네요. 네, 이 모든 화려한 미래의 청사진들은 결국 그 기기 내부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기판 속 그 얇은 구리판과 촘촘한 유리 섬유가 2028년 이전에 얼마나 원활하게 제때 공급되느냐에 완벽하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종종 실리콘밸리의 아주 쾌적한 오피스에서 밤새와 타자를 치는 그 천재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미래 기술의 속도를 다 결정한다고 믿어왔잖아요. 네, 그들의 코드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했죠. 그들의 혁신적인 알고리즘이 정말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가 증명하듯이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네, 현실은 훨씬 더 투박하네요. 인류의 그 무한해 보이는 디지털적 상상력을 통제하고 또 속도를 늦추고 최종적인 한계를 딱 규정짓는 것은 역설적에게도 가장 고전적이고 원초적인 재료들입니다. 고전적인 재료들이요? 땅에서 캐낸 구리와 모래로 만든 유리섬유, 그리고 그것들을 매일 밤낮 없이 뜨겁게 구워내며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아주 거대한 공장의 굴뚝들이죠. 맞습니다. 우아하고 형체 없는 마법의 클라우드도 결국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거친 물리적 배관 위에서만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미래의 가장 화려한 첨단 기술조차 투박한 제조업의 흙먼지 위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깨달음이 기술의 진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이 얇은 구리판 아래로 깊숙이 뛰어들어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진실이었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